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처럼 우리 채널에서 뵙기 쉽지 않은, 정말 작년까지는 정말 많이 뵀었는데. 그러게요. 네. 네. 드디어 이제 우리 학개론과 세법이 만났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네. 좀 어찌 설레더라고. 네. 뭘 설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부르면서 찍는 거 아니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네. 간만에 임쌤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설레서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래서 오늘 얼굴 상태가 좀 말이 아니야.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 좋아요. 네. 뭐 피부샵 다녀오신 것 같이 상당히 좋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학개론과 세법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학개론과 세법이 만나서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신조어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뭐 우리 역세권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역세권 있죠. 역 주변 아파트인데 학세권이라고 있습니다. 학세권. 학세권. 학세권이 뭐죠? 뭐 학세권, 역세권은 역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주거지역. 그럼 네. 학세권이면 학개론과 세법이 아니라 학교가 모여 있는 이런 곳. 요즘 뭐 새로 나온 가장 최근 신조어가 있잖아요. 슬세권. 슬세권 그렇죠. 네, 슬세권. 슬세권. 네, 슬리퍼 신고 나가도 되는 네, 이런 지역. 그러니까 세권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요즘 정말 많이 신조어 그렇죠. 생겼잖아요. 혹시 그렇죠. 저기 베라권 아세요? 베라권? 뭐 건요? 베라권. 베라권은 또 뭐예요? 베스킨 라빈스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그럼 뭐 스버권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어요? 스벅권. 그러니까 숲세권, 스벅권, 베라권. 뭐 그다음에 슬세권. 나 슬세권까지는 저도 들어봤는데 베라권은 좀. 오늘은 우리 이제 임쌤이랑 그 학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죠? 예. 일단 학세권이 뭔지, 그다음에 그 학세권 주변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유,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서울에 뭐 이렇게 파락군은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죠. 파라군 뭐 다들 아시는 거죠. 강남학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서울의 학군을 갔다가, 혹시 서울의 학군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봤으니까. 그냥 뭐 파라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파라군 뭐 8개 학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의 학군이 11개 학군이 있더라고요. 1학군부터. 그렇게. 예, 모른 척 하시네. 컨셉 아닙니다. 네. 사람은 역시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11개 학군을 소개해드리면서 그중에 또 유명한 학군, 이런 학군들이 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는 학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이제 학군은 이제 그럼요. 특히 어머님들이 너무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할 정도죠. 민망합니다. 그럼요. 뭐 혹시 네. 많이 틀린 게 없으면 그냥 애교로 봐주셨으면.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예. 저희들이 뭐 학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예. 솔직히 학부모 자녀분들 학교를 보내시는 특히 어머님분들, 어머님분들이 제일 너무 잘하시고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럼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학세권 일단 정의부터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학세권이 뭘까요? 뭐 학세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그것도 좋은 학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주변에 유해 업종들도 없고 학생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학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학세권이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작년에 이제 3040이시죠? 그렇죠. 5060. 5060을 바라보죠. 바라보시니까. 꼭 그걸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 필요 아닙니다. 없잖아요. 예, 네. 미안합니다. 3040이 작년에 이제 전국의 아파트를 50% 이상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50%나요? 예, 53% 이상이 이제 3040.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예전에는 사실은 뭐 40대, 50대들이 좀 많이 부동산에 큰 손들이었다면, 최근에는 3040, 심지어 20대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네. 특히 3040들은 이제 애들이 한창 크는 시기죠. 그렇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이렇게. 저는 뭐, 참고로, 고1 딸내미가 하나 있고요. 중2 아들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는 이제 초등학생. 초등학생입니까? 네. 후배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3040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교 또는 뭐 주변의 학원가, 뭐 아니면 교육 환경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많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애들 학교 가면서 뭐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좀 발생하는 것도 그렇죠. 좀 없지 않아 있고 맞아요. 학교를 또 왔다 갔다 할 때 거리가 멀게 되면은 그 가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되게 피곤해하고 학교에 가서 집중도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예전 학교 있죠. 다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학교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까?
자전거 타고 산 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를 타고 다녀서 막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버스나 이렇게 전철을 잘 이용하지 않고 거의 근처에서 그렇죠. 다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예. 네, 멀리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낭비도 좀 심하고, 시간적으로도 좀 허비도 좀 심하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집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으면 훨씬 좋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안심이 되고, 언제든지 관리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학세권,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 아니면 학원 주변에 학원가가 좀 발달한 그런 지역 아파트들이 뭐 고공행진을 하고 그럼요. 올라갈 때는 제일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제일 나중에 떨어지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대기 수요가 수요가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들 좀 더 편하게 학교를 보내고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옛날에 뭐 맹모 삼천지교처럼요. 그렇죠. 네, 부모는 좀 힘들더라도 회사는 좀 멀리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좀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다녀야겠다. 우리의 이제 아빠 한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수원이시거든요. 직장이 수원인데 수원으로 그러니까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애들을 3명을 키우셨어요. 3명을 키우고 근데 애들은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부모 직장 따라서 애들이 그렇죠. 이렇게 이동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애들 학교에 따라서 부모 직장이 멀어져도 감수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교통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것도 맞죠. 옛날처럼 뭐 한번 멀리 뭐 수원 갔는데 그날 못 올라온다 뭐 이러면은 또 좀 생각이 좀 달랐겠지만 그렇겠죠. 요즘은 이제 교통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부모들이 조금 더 희생을 하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날 올 수가 있으니까 퇴근을 맞습니다. 하고 일단 학세권 주변에 주택을 사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도보권이죠, 도보권. 그렇죠. 걸어서. 요즘에 또 유명한 신조어가 또 하나 있는데, 초푸마라고 하세요, 초푸마. 이건 제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뭔지 모르세요? 몰라요. 네, 초푸마라는 게 이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러니까 단지 안에 이제 초등학교 있는 거죠. 자매품으로 중푸마, 고푸마 있고. 그렇죠. 예. 유치원도 심지어 이제 유푸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지 안에 초중고가 다 있는 아파트들 정말 사고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보권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그렇죠. 동안. 제일 중요한 건 뭐 학교가 좋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안전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들이 정말 편하게 학교를 좀 다닐 수 있고 뭐 요즘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뭐 서로 논란의 여지도 좀 있지만 아파트 단지 위에 차들이 다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 지하로 주차장을 빼고 위에는 애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부모들의 제일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도보권이면 안전하다. 그렇죠. 첫 번째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본다 그러면은 일단 그 학교가 있게 되면은 주변에 뭐 이제 유해 시설도 없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면학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일단 뭐 이게 초등학교 이렇게 뭐 저도 정확한 법조문은 잘 모릅니다만 얼마 근처에는 유연경은 잘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공법상으로 이제 문제인데 유해 시설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오늘 학세권이기 때문에 공법 얘기는 그만하고 그냥 경제적인 측면, 그렇죠. 수익적인 측면을 본다면 유연경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주택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죠.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건. 그리고 이제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와 관계되는 업종들에 대한 또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점이 들어온다거나 또 도서관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게 공부할 수 있게끔. 특히 중요한 학원. 그렇죠. 요즘 학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맞벌이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학원을 애들을 거의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뭐 이렇게 수학원 갔다 와서 영어원 가고 그러니까 학원가도 상당히 유명한 학원가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정말 거의 대단하죠. 좋은 학군 주변에 또 좋은 학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학세권 주변에는 이렇게 안전도 안전이지만 면학 분위기 자체가 좀 아니면 주변의 인프라 그러니까 기반 시설 같은 거 아니면 학원이나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달돼서 정말 공부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예, 공부에 최적의 환경.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착하고 또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들이 학교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범도 이렇게 좀 잘 체계화되면서 안전도 되게 좀 많이 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원스톱이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던 애들이 이제 그 주변의 중학교 또 그 인근의 고등학교 이렇게. 네.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거리 생각하면 거의 뭐 이렇게 지금 차로 가도 1시간 정도 이렇게 돌 수 있을 만큼의 거리인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초, 중, 고가 거의 인근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의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친구들이 거의 같이 가니까 원스톱 서비스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친구가 같이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새로운 환경에 가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맞아요. 예. 기존에 같이 알고 있던 친구들이 같이 가주면 좀 더 빨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은 이제 아셨던 게 그 역 주변의 편의성만, 역세권만 그렇죠. 고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초중고가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 학원이라든지 그렇죠. 예, 도서관 뭐 그다음에 주변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학세권에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3040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은 계속 가속화될 거고요. 어느 예. 지역을 가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러는 것 같아요. 학세권이 있는 곳과 역세권이 있는 곳,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복합되어 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네. 학세권하고 역세권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다르죠. 예, 다를 수 네, 있습니다. 왜냐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져 있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보면 사람들이 역세권이냐 학세권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학세권이 우선이죠. 맞습니다. 역세권은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예. 같이 와주면 더 좋겠지만 뭐 학교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 학원도 잘 돼 있고 방범도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들이 그래서 지방에 보면은 뭐 어디 뭐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거의 대부분 학세권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대구 수성학군, 네, 수성학군이라든지 뭐 이런데 예, 뭐 맞습니다. 광주 같은데 뭐 봉선학군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파트 값이라든지 이런 집값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시청자분들도 혹시 직장 좀 멀더라도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예, 직장 좀 멀더라도 이제 거의 이제 학세권이라는 신조가 생길 만큼 이렇게 학교 주변 또는 학원가 주변에 대기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 정말 엄청나다는 거.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학세권에 아파트를 투자하시기를 우리는 추천드릴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부동산의 주체는 어머님들 아니신가요? 뭐 그렇죠. 뭐, 실권이 없어. 아빠들은 뭐 그렇게 뭐 실권은 없으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무관심.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재력.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면 되고 자녀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버님들 중에서도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주로 어머님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고 저도 최근에 어마어마하니까 애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좀 공부에 관심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무관심 모드로 그렇죠. 관심을 가지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훌날이 나니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아빠들은 애들을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뭐 그런 엄마들도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근데 엄마들은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왜 학원을 10개를 보내느냐 11개를 보내느냐 그냥 좀 쉬게 놔둬라. 아니다. 다른 애들 지금 환경을 몰라서 그런다. 안 다니면 다른 옆집 애들한테 처진다. 다른 같은 애들한테 처진다. 뭐 이런 걸로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이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최근에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이유가 애들 학원비 내려고. 그렇죠. 학원비가 이제 엄청나니까. 예. 그래서 중개업을 하신다는 분들도 계신 만큼 이게. 그건 오래됐죠. 예. 뭐 솔직히 해외로 유학 보내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맞습니다. 기록이 아빠들도 애들 학교 보내려고 좋은 데 보내려고 보내놓고 본인은 여기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뭘 한다고? 고상철? 고상철 뭐지? 고상철이 그렇다고?
편집하자. 지금까지 학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서울의 학군, 우리 아까 살짝 한번 언급을 해봤었는데, 서울의 학군이 지금 1998년도에 이렇게 지정이 됐대요. 저는 그거 진짜 처음 들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99년도부터 이제 서울의 학군이 11개 학군으로 조정이 됐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계신 이제 8학군. 이 학군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일단 학군이라고 부르고요. 서울에는 총 11개 학군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세 개 구, 서울에 두세 개 구를 지역 교육청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교육청이, 11개가 있는 거죠. 관할 교육청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개 구나 3개 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서울 교육청, 우리가 뭐 말하는 서울 교육감, 예. 서울 교육청,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교육청이 있고, 서울 교육청 밑에, 그 밑에 예, 지원청이 있는 거죠. 지원청이 따라서 학군이. 예. 그러면은 총 서울에는 11개의 지원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원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이 지도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이 1학군이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중랑구에 걸치는 1학군이 있고요. 2학군이 이제 마포, 서대문구에 그리고 은평구에 걸치는 서부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2학군. 3학군이 이제 남부교육지청이라고 해서 구로, 금천, 영등포구에 걸치는 학군이고요. 4학군이 북부교육지청이라고 해서 노원, 유명한 학군이죠. 도봉구. 그리고 5학군이 중부교육지원청의 용산구, 종로구, 중구에 걸칩니다. 6학군부터는 우리 쌤이 소개해 주시면. 네. 6학군 같은 경우는 강동, 그다음에 송파. 네, 송파구. 강동, 송파가 6학군이 되고 6학군. 여기도 유명한 학군이죠. 네. 그렇죠. 7학군은 강서, 양천. 이 목동학군이죠. 그렇죠. 목동학군이죠. 이쪽도 굉장히 유명한 학군이죠.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입 아프죠. 제일 유명한 학군 8학군이죠. 강남, 서초. 그렇죠. 서초, 8학군. 네. 그 외에 이제 9학군 같은 경우는 관악하고 동작. 동작. 그다음에 이제 10학군은 광진구, 성동구. 광진성동. 요즘 제일 성동구 같은 경우는 좀 제일 핫하죠. 핫한 곳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저기 토지거래 허가도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 11학군은 강북구하고 성북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11개로 구분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왜 공법 배우셨던 분들은 광역도시계획, 두세 개 시군에 걸쳐서 하는 것처럼, 두세 개 구에 걸쳐서 11개 학군으로 지정이 됐고, 이 중에서 서울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세 학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세 학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일 유명한 학군은 제 8학군. 강남하고 서초에 이렇게 있는. 이쪽은 이제 강남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아마 뉴스 같은 데서도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 뉴스도 많이 보셨고, 이쪽이 이제 제일 유명한 8학군이고, 그리고 이제 저쪽 위쪽에 4학군, 노원 쪽. 유명합니다. 그렇죠. 엄청 유명하죠. 좀 집값이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왜냐면 그렇죠. 약간 서울만 본다면 외곽이라서 약간 좀 그런 면이 없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핫플레이스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서울 집값 상승률에서 거의 주도했던. 그렇죠. 중개학군. 제일 중개학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3학군. 우리가 전통적인 명물이죠. 그렇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목동학군이라고 하죠. 보통 양청, 강서. 저기 이제 세 군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세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학군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강남의 어떤 8학군, 그 다음에 중계 4학군, 그 다음에 목동의 7학군, 요 8학군, 4학군, 7학군이 이제 어쨌든 서울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렇죠. 유명한 학군이고, 아마 이제 서울에서 물론 투자 자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투자만 잘 이루어진다면 거의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가장 뛰어난 곳.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솔직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8학군 같은 경우는 단위 자체가 그렇죠. 지방하고는 너무 격차가 많이 나고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많이 나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장기 미래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요즘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집값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뭐 아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경제 논리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정확하게 보시는 것 예, 같아요. 우리가 뭐 흔히 학교로 시간에 배우는 뭐 수요 공급 뭐 이런 걸로는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걸로 풀릴 거였으면 이미 경제학자들이 다 잡았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 심리 또 뭐 이런 어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한계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투기 이런 생각도 있고 나는 이 가격에 버틸 테니까 뭐 니들은 들어오려면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나는 계속 있을 거야 뭐 이런 투자 심리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한 번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 보유세도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니까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집 한 채가 낫다. 그렇죠. 네. 예, 임대 부분이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세금 부분 측면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미래가치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지 않으면서 앞으로 계속 가격을 물고 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학세권에 좀 관심을 더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예, 아유 좋죠. 네, 예, 그런 학세권 생각이 또 특히 애들 크는 동안에는 학세권이 이제 주변 인프라가 워낙 잘 거쳐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정말 안심하고 유해 환경 걱정 없이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게다가 투자를 잘 하셔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 양 차이까지 좀 발생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가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 뭐 장난은 아니지만 학계론과 세법이 만나서 학세권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봤는데 뜬금없었어요. 예. 무슨 학교론하고 세법에서 학세권이라니. 자주 볼 수 없는 조합이라서 그러긴 예. 해요. 너무 바빠서 아니 저 바쁜 게 아니라 예. 제가 자주 이렇게 한 반년 만에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이제 이종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예. 많이 촬영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데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예. 이렇게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자주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그렇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론하고 세법은 예. 또 그 계열이 같잖아요. 그렇죠. 예, 계열이 맞아요. 같으니까 계열이 네, 같아요. 우리가 예. 이게 대학교로 따지면 경영대 계열이라서 그렇죠. 상경 계열이죠. 네, 상경 계열이죠. 저희 법 계열이 자체가. 법 과목 계열이 아니죠. 네. 법하는 사람들이 좀 깝깝하고 그래요. 네, 그래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상경 계열이 다시 한번 뭉치는 그날까지 네. 우리가 그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학세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